안녕하세요. 민웅기의 인생 야구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볼스트리트 저널. 이 코너에서는 야구에 대한 그 다양한 이야기들, 야구의 역사라든가 야구에 나오는 인물들, 스타 혹은 야구의 규정, 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새롭게 탄생하고 발전해 왔는가, 그야말로 잡학다식한 여러 가지 야구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1탄으로는 야구의 기원, 과연 야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시작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스포츠 좋아하시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구는 미국의 스포츠죠.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우리 모두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야구라는 과연 스포츠를 발명을 했다 그럴까요? 정말 참시를 해서 이렇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대만, 유럽 여러 곳에서 이제 하게 됐는지 그 첫 기원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구의 종주국이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역사도 꽤 오래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야구의 종주국이 맞을까요? 그 기원을 한번 하고 들어가 보기 전에요. 아주 예전에 고대 문헌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심지어 기원전 2000년 전 이집트에도 뭔가 막대기하고 이렇게 둥그런 공 비슷한 그런 그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잉카 문명이나 이런 쪽에서도 막대기와 둥그런 공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야구라는 놀이는 전혀 아니고요. 아마도 종교 의식이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에서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물론 공은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막대기하고 또 작은 막대기 이런 거를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쳐올려서 딱 치면서 야구 비슷한 놀이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흡사한 놀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야구의 역사, 야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Abner Doubleday.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상이 남다르죠. 역시 군복을 입고 계신 더블데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야구가 시작된 기원은 바로 더블데이라는 이분과 쿠퍼스타운이라는 작은 도시, 이 두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더블데이라는 분은 사진에서 보셨듯이 미국 장군 출신인데, 이분이 1839년에 쿠퍼스타운에서 처음으로 야구라는 그런 스포츠를 발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미국 전역으로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또 즐겨보는 그런 스포츠가 됐는데요. 이 기원, 야구의 기원이 밝혀지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계십니다. 바로 알 스팔딩이라는 분인데요. 알 스팔딩이라는 분이 야구의 기원을 찾아내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1800년대 말에 그때는 이미 미국에서 야구가 굉장히 널리 퍼진, 미국이래야 그때는 물론 이제 북동부 쪽이었지만 널리 퍼진 이제 인기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1800년대 말에. 과연 야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 또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는 그래봐야 야구 영국에서 유행하던 크리켓이라는 놀이를 좀 변형해서 미국식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주장들이 이제 힘을 좀 받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야구계에서 힘있던 인사였던 이 알 스팔딩이라는 분이 소위원회를 1905년에 이제 구성을 합니다. 야구의 기원을 찾아서 떠나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야구의 기원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무려 3년간의 조사 끝에 결국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기원이 바로 1839년에 쿠퍼스타운에 있는 더블데이라는 분이 이제 야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 쿠퍼스타운이라는 데는 1939년에 그 유명한 명예전당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미국 야구의 메카가 됐죠. 뉴욕시에서 한 400km 좀 안 돼요. 370km 정도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저도 운전해서 가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산골을 들어가다가 언덕을 얹고 굽이굽이 가다가 갑자기 이제 내려가면 탁 트인 작은 소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곳에 이 쿠퍼스타운이라는 곳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2007년에 갔었는데 사진에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저 아마 왼편 중간 뒤쯤에 저도 이제 앉아있을 텐데 이게 이제 매년 한 번씩 여름마다 열리는 명예전당 혼당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매년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선수들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그 당시에 칼 리픈 주니어와 토니 구인이라는 미국 야구 역사에서 정말 전설적인 두 선수가 명예전당에 들어갔던 해가 2007년입니다. 저도 그걸 취재하러 갔었고 정말 놀라웠던 것이 10만 명이 당시에 왔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왔었던 때라고도 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토니 구인의 홈팀이 샌디에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쿠퍼스타운까지 차로는 아마 한 80시간 걸릴 거고요. 뉴욕시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차 타고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샌디에고 파드레스 팬들이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토니 구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던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쿠퍼스타운과 에브너 더블데이라는 이 신화적인 역사적인 전설이 생기게 된 그 배경에 알 스팔딩이 있었는데 스팔딩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분이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알 스팔딩은 1870년대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미국 야구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였죠. 4년 연속 40승을 거두기도 했고 최고 시즌이 54승 5패. 요즘 야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기록들이죠. 또 게다가 통산 타율이 3할 2푼 5리니까 투타에서 정말 어마어마했던 전천후 선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스팔딩이 1870년 당시 만 27에 돌연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은퇴했을 당시에 스팔딩의 승수가 253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팔딩이 뭐 한 10년 정도 더 뛰었더라면 한 시즌 50승도 하는 투수니까 500승도 넘기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느닷없이 은퇴를 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주를 잠깐 거쳐서 무엇을 했느냐. 1876년에 스팔딩이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를 차립니다. 운동 좋아하시고 미국 쪽에 좀 일연이 있으신 분들은 스팔딩이라는 회사를 보시기도 했었고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농구공의 스팔딩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 NBA의 공인구인데 스포츠용품을 아주 다방면으로 중저가로 팔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결국 스팔딩은 프로 선수 돈도 별로 안 되는 선수 대신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야구계에서 글러브도 쓰게 되고 야구 장비가 이제 만들어지고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팔딩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용품을 팔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용품 회사를 차린 이후에 이 스팔딩이라는 분이 무엇을 했냐 하면 올스타 팀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요. 야구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야구가 인기를 얻으면 스팔딩이라는 회사의 용품을 전 세계에다 팔겠다. 아주 포부를 가지고 떠났는데 실제로 무려 2년 동안 하와이를 시작으로 해서 뉴질랜드, 호주, 스리랑카, 이집트,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 지역을 다 돌면서 야구 전파에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야구를 전파합니다. 야구가 그렇다고 이제 널리 퍼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포부와 도전 정신이 있었던 분이고 이분이 바로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야구의 역사 기원을 찾아서 3년 만에 결국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쿠퍼스타운과 쿠퍼스타운의 에브너 더블데이라는 야구의 기원의 시작이 됐죠. 그런데 명예전당도 생기고 해마다 행사도 열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야구 역사가들이 아무래도 이건 좀 역사적으로 뭐가 앞뒤로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이 자꾸 이제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1839년에 더블데이가 야구를 쿠퍼스데이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당시에 더블데이는 쿠퍼스타운에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까 장군복에서 보셨지만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였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후에 이제 북군의 장군이 돼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됐는데 남북전쟁 당시에 포트 섬터라는 데서 첫 남북군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의 지휘관이었고요. 또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명한 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이제 더블데이의 야구 기원설이 발표가 됐을 당시 더블데이 씨는 이미 작고한 지 한 15년이 지난 상황이라 증언을 해줄 수도 없는 상태였고 결국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알 스팔딩의 소위원회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더블데이의 기원설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야구의 기원이 영국에서 나온 다른 스포츠 크리켓의 아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이 종주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였던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야구의 기원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렇다면 베이스볼이라는, 야구라는 베이스볼이라는 단어를 역사적으로 한번 찾아다녀 봤는데요. 베이스볼이라는 이 스포츠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700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700년에 역시 영국이에요. 영국의 토머스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일기장 중에 주일에 댄스와 베이스볼, 크리켓을 관전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00년에 무려 3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야구라는 베이스볼이라는 놀이를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고요. 미국에서는 1778년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조지 유잉이라는 병사가 역시 이제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는데 포지 계곡에서 베이스라는 놀이를 하고 놀았다. 베이스볼이라는 풀 단어도 아니고 베이스라는 놀이를 하고 놀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미 독립전쟁 당시에 뭔가 야구 같은 놀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800년대에 넘어오면 곳곳에서 기록이 나오는데 심지어 1825년 뉴욕의 데일리 가젯이라는 신문에 보면 광고란에 우리 9명이 1불씩 걸고 1달러씩 걸고 베이스볼 놀이를 하자라고 공개 도전장을 던진 그런 광고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미국에서 1800년대 초반에 이미 미국에서는 야구가 굉장히 동북부에서 아주 유명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고 대중적인 스포츠로 또 1860년대 이제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그것이 남쪽으로까지 야구가 널리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야구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1869년에 미국 최초로 이제 프로야구 팀이 생깁니다. 해리 라이트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신시내티 레드 스타킹스라는 프로야구 팀이 창설이 되는데 도대체 프로야구 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해리 라이트가 지역에서 야구 잘하는 사람들에게 모읍니다. 그리고 월급 줄 테니까 야구만 해. 다른 직업을 갖지 말고 돈을 받고 야구만 하는 선수들이 팀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팀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프로야구 팀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올스타급만 모아서 팀을 꾸렸으니까 그 돌면서 순회 경기를 해서 81연승을 거두면서 돈도 꽤 벌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1870년 7월 2일 브루클린에서 당시로서는 엄청났을 텐데 2만 명의 관중이 모여서 지켜본 그 경기에서 브루클린 애틀랜틱스라는 팀하고 연정 접전 끝에 7대 8로 첫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해체가 됐는데 팀이 처음 패해서 분란이 일어나서 등등 얘기가 많지만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해체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레드 스타킹스를 만들었던 해리 라이트를 중심으로 1871년에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프로야구 리그가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되고요. 뭐든지 처음 생기면 횡포도 부리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까 대항마로 1876년에 내셔널 리그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내셔널 리그가 요즘 여러분이 들으시는 바로 그 다저스도 속해 있고 샌디에고도 속해 있고 한 그 내셔널 리그의 전신이 바로 1876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셔널 어소시에이션은 소멸됐고 그 대신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또 이제 대항마로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리그가 나중에 오늘날의 메이저리그의 전신이 되면서 이제 오늘날 메이저리그는 대단하죠. 팀만 30개, 30개 팀이 속해 있고 뉴욕의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포함해서 프로야구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12,5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었던 2020년 메이저리그 총수익이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대기업으로 프로야구가 성장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래로 돌아가서 야구라는 스포츠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정확히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이 규정임부터 시작해서 이 오묘하고 신기한 스포츠를 사람이 만들었겠느냐, 이건 외계인이 만들어 보내준 거다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야구에 대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1탄은 야구 기원의 미스테리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2탄에서는
홈플레이트부터 투수판부터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 현재는 60피트 6인치 18.44m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가 하는 얘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야구 팬들 여러분도 야구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야구 신기한 것들이 많거든요. 뭐 규정부터 시작해서 왜 홈런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가, 뭐 외야 플라이, 희생 플라이, 이 온갖 규정들 중에 이건 좀 재밌을 것 같고 궁금하고 한다 이런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여러분과 같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의 인생 야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